오늘의 노후 정보는 첫째는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을 알아보고 둘째, 암 예방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셋째는 노인과 가족을 위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치매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MZ세대의 인식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MZ세대의 대다수는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와 MZ미디어 플랫폼 어퍼티가 공동으로 20대에서 40대 남녀 3,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8.1%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동의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건강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이 58.2%로 가장 많았고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가 31.7%, 취약계층의 복지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7.9%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3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법 제정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 82.7세까지 늘어나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설문조사 응답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할 경우 만 70세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81.5%로 가장 많았으며 만 75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21.5%나 차지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하나의 추세입니다. 일본은 2025년부터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으며 영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에서 74세를 초기 노년기, 75세에서 84세를 중기 노년기, 85세 이상을 후기 노년기로 구분하는 새로운 연령 분류 체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약 40%에 달하며 65세에서 69세 인구 중 상당수가 경제활동에서 은퇴했음에도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단체 관계자는 노인 기준 연령을 단순히 상향하는 것보다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김모 교수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단순한 연령을 숫자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능력, 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2017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올해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7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 연령 기준의 재정립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령 기준의 상향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종합적 접근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래 세대인 MZ세대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세대적 통합적 관점에서 초고령 사회의 도전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정보입니다. 암 예방에 좋은 10가지 음식에 대한 정보를 같이 알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뼈와 근육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식습관으로 이런 변화에 대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예방에 좋은 음식들은 노년기에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흰 쌀밥보다 현미나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현미와 잡곡이 이를 예방해 줍니다.
또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서 당뇨 위험도 줄여둡니다. 현미는 씹기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죽처럼 만들어 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잘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과 같은 십자화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유방암, 폐암, 대장암, 위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십자화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살짝만 데치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입이 약하신 분들은 채소를 잘게 썰어서 부드럽게 조리하면 됩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의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같은 버섯류입니다. 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버섯은 양이 많지 않아도 되니 매일 밥 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말린 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국물에 넣어 드시거나 생버섯을 얇게 썰어 살짝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몸속의 독소와 나쁜 금속을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또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암세포가 퍼지고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역국은 가장 쉽게 해조류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미역을 너무 오래 불리지 말고 30분 정도만 불려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조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요오드가 과하게 섭취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데 생강이 이를 예방해줍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라는 성분이 있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도 돕습니다. 또한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어 노인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생강은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드세요. 매일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내 유익균이 들어오기 쉬운데 발효식품을 통해 이런 균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된장은 암 예방에 효과가 큽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에는 채소를 많이 넣고 된장은 국물을 끓인 후에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들깨가루를 넣으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매일 한 끼 이상은 발효식품을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황산화 성분이 있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데워서 먹으면 라이코펜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또한 올리브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는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어서 노인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포도, 특히 붉은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성분이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포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은 포도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시판 주스보다 직접 만든 생포도즙이 더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와 아마씨와 같은 씨앗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 염증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데 견과류가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드시면 됩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은 잘게 부셔서 요구르트에 넣어 드세요. 아마씨는 갈아서 먹어야 영양소가 잘 흡수됩니다. 열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노인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마늘은 자르거나 으깬 다음 10분쯤 두었다가 먹으면 좋은 성분이 더 많아집니다. 하루에 한두 쪽 정도의 마늘을 꾸준히 드세요. 생마늘이 쓰다고 느껴지면 꿀에 절여 먹거나 껍질째 구워 먹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암 예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이런 항암 식품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정보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을 위한 치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역에서 운영하는 여러 치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 보건소마다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치매 검진부터 돌봄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거나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억력 검사를 통해 치매 위험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자세한 검사나 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노래 부르기, 미술 활동, 운동 등 뇌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돌봄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과 함께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부담을 조금씩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미리 문의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에 전화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치매 검진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선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완전히 무료이며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별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두 번째 단계인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는 더 자세한 신경 심리 검사와 전문의 의료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별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 검사는 소득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대부분 무료로 일반 어르신들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검진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의 약값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 진료를 위한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치매 치료 지원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치매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치매 진단서, 약 처방 전, 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치매 환자 쉼터 서비스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낮 시간 동안 치매 환자를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쉼터에서는 인지 능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기억력 훈련, 작업 치료, 미술, 음악 활동 등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잠시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쉼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치매 안심센터에 문의하셔서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마다 이용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중에는 길을 잃거나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인식표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담겨 있어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경우 빨리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식표는 옷에 부착하는 형태와 팔찌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치매 환자나 인지 저하로 길을 잃을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가족 교실에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도울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족 자조 모임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모여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도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지원 서비스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센터에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치매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유용한 정보를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다양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